핵심 용어 알아보기. 이번 시간 학습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핵심 용어로는 양력, 항력, 고양력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양력이란 무엇일까요? 양력은 비행기 날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속도의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하게 되며 비행기가 공중을 날기 위해 이 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항력이란 무엇일까요? 항력은 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공기 저항력을 의미하며 공중에 노출된 모든 부분에 의해 발생됩니다. 등속 수평 비행에서 추력이 감당해야 하는 힘이 바로 항력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작용하는 이 양력과 항력을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핵심 용어는 고양력 장치입니다. 고양력 장치는 저속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비행기가 큰 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륙, 착륙 시에 필요한 이 고양력 장치에는 보조 날개면이 뒤로 전개되는 플랩과 날개 앞쪽 가장자리에서 높은 바등각으로 전개하는 슬랫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학습 시간에는 양력, 항력, 고양력 장치 등 비행기에 적용되는 여러 힘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공학개론 제2장 비행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박상혁입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양력, 항력 등 이 에어로다이내믹 포스라고 부르는 이 공기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플랩, 슬랫 등과 같은 고양력 장치 그리고 조정면 이들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등속 수평 비행을 하고 또 선의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 영역별로 비행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비행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한다입니다. 먼저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항공기에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자, 먼저 대기 중을 비행하는 지구에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속도가 생겨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항력은 그러니까 중요한 특성이 이 속도의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날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힘이 바로 이제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양력은 이 속도의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에는 또 중요한 힘으로 추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기에는 중력, 그 다음에 양력, 항력, 이 양력, 항력을 우리는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력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공기에 작용하는 이 공기역학적인 힘, 양력과 이제 항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날개에서 이 양력을 주로 이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에어포일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항공기의 날개를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날개의 단면 모양을 에어포일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선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에어포일은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가 불룩하고 아래가 오목한 형이 있는가 하면은 위에가 불룩하고 아래는 평평하거나 아니면은 위아래가 다 이제 불룩하는데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아래가 대칭인 그러한 에어포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어포일의 각 부분 명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어포일의 제일 앞부분을 앞전이라고 하고 제일 끝부분을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전과 뒷전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을 바로 시위, 영어로는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평균 캠버선이라고 mean camber line,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항공기의 이 윗면과 아랫면 그 두께를 2등분한 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선인 시위에서 이 구부러진 이 평균 캠버 선까지의 그 높이, 그 길이를 시위 길이로 나눈 그 비율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어포일의 형상과 낙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에어포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포일은 대표적으로 이제 낙하 시리즈라고 하는 에어포일이 있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낙하 2412 이렇게 이제 4개의 자릿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낙하 23012 이렇게 또는 낙하 653-218 이렇게 몇 가지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낙하는 이 나사가 있기 전에 그 미국 국가항공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4자리 에어포일 계열은 어떻게 이제 설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2412는 첫 번째 숫자 2는 평균 캠버선의 최대 캠버가 시위 대비 2%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숫자 4는 그 평균 캠버선의 최대 캠버의 위치가 앞전에서부터 뒷전까지 그 시위의 40%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라고 하는 숫자는 최대 두께비가 시위 대비 12%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5자리 에어포일 또 6자리 에어포일 계열도 있으니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에어포일 중에 하나가 이 대칭형 에어포일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아래가 캠버가 둘 다 동일한 그러한 형상을 이제 대칭형 에어포일, 시메트릭 에어포일, 즉 이제 캠버가 0인 캠버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에어포일이 되겠죠. 낙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부분에 그 두 자릿수가 모두 0인 에어포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하 0012, 낙하 0009, 최대 캠버와 최대 위치가 모두 0임을 의미하므로 캠버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칭형 에어포일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주로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등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날개에는 캠버가 있는 그런 에어포일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력 발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베르누이 효과를 이용을 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르누이 효과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감소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압,
스태틱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이 감소한 것을 베르노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서 주로 이제 양력이 발생하는데 날개가 이제 에어포일의 단면을 보면은 위에가 조금 더 불룩하고 밑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불룩하거나 밋밋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 이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기가 날개를 이제 윗면과 아랫면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불룩한 윗면에서는 빠른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덜 불룩하거나 평평한 아랫면에서는 느린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날 어떤 건물 이렇게 모퉁이 같은 데 있으면은 훨씬 더 바람이 세게 불게 되죠. 그런 거와 유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공기일 때는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여기 이제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느린 공기에서는 윗면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위로 뜨는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양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양력을 설명하는 두 번째 원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제3법칙으로서 모든 힘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날개 쪽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날개 위아래에 이런 형태의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공기 입자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바듬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바듬각은 이 날개의 시위선과 전방 공기 흐름이 이루는 각도, 그림에서 알파로 표시된 그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이러한 바듬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캠버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 날개는 이 공기 입자를 전체적으로 휘어지게 하면서 또 결국에 가서는 약간 아래로 이렇게 속도 성분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수평으로만 오던 이 공기 속도 성분이 이제 후방에 가면은 아래 성분도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기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는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이때 반작용으로 공기 입자는 날개를 반대 방향인 즉 윗방향으로 이제 힘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양력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바듬각과 양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바듬각이 어느 정도 작은 바듬각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이 두 번째 그림은 바듬각이 이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큰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바듬각이 더 클 때 공기의 흐름 방향이 더 많이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듬각과 양력 리프트의 어떤 상관관계를 그리면은 일반적인 구간에서 바듬각이 클수록
양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받음각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은 윗면의 이 공기 흐름이 항공기 이 날개의 윗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이 세퍼레이션,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력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실속이라고 합니다. 즉, 실속은 이 표면의 공기 흐름이 윗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현상이고, 이때 양력이 급감을 하고 항력이 급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고받음각에 대해서 완성을 해보면은 그림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리프트가 양력이 이제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큰 받음각, 비행기나 이제 에어포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실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력이 이제 아래로 꺾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양력식, 그 다음에 양력 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제 양력은 lift 해서 이제 L이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이제 양력식을 보면은 2분의 1 rho v 제곱 SCL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항공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rho는 이 공기 밀도가 되겠습니다. 지표 근처에서 공기 밀도는 1세제곱미터당 1.25kg의 공기가 들어있죠. 그 공기 밀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는 비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 rho V 제곱은 이제 압력 중에서 이제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하는 이제 동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양력은 이제 동압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밀도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S는 어떤 기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는 이 기준 면적을 주로 이제 날개 면적을 기준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CL이 바로 이 무차원 양력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원이 없는, 디멘션이 없는 그러한 숫자이고, 이러한 숫자는 어떤 물체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뭐 받음각 등의 어떤 비행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그러한 무차원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받음각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받음각이 커지면 리프트가 커지고, 또 너무 받음각이 커지면은 또 리프트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 양력 계수를 이용을 해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알파에 대해서 이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음각이 이제 한 10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실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이 양력 계수는 우리가 기준 면적을 날개로 잡게 되면은 약 한 최대 CL이 1.0 이상 정도가 이제 대략 보통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비행기가 빠르게 날기 위해서, 자, 어떤 비행기가 어쨌든 간 이 수평으로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이 양력이 이제 중력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비행기 무게만큼 똑같은 양력이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는 어떨 때는 빨리 날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천히 날기도 하겠죠. 자, 빨리 날 때나 천천히 날 때나 어떤 똑같은 무게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즉 빠르게 날 때는 여기 이제 동압이 커지게 되겠죠. 2분의 1 rho v 제곱이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력 계수는 작아도 되겠습니다. 양력 계수가 작다는 것은 받음각을 적게 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조종면인 엘리베이터를 아래로 숙이는 방향으로 꺾어서 이러한 받음각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비행기가 천천히 날기 위해서는 2분의 1 로브 제곱이 이제 동압이 작은 대신에 이 CL 양력 개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대적으로 큰 받음각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위로 꺾어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어포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날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의 기하학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에는 이제 면적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주로 S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날개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의 길이를 이제 스팬이라고 하고 이것을 B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에 이제 에어포일 단면에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직사각형 날개에서는 코드가 뭐 일정한데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사다리꼴의 날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코드의 평균을 잡게 되는데 그것을 평균 공력 시위, 영어로는 mean aerodynamic code라고 하고 이것은 요 S 나누기 B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날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aspect ratio라고 하는 가로 세로 비가 되겠습니다. 즉 날개의 이 길이 대비 이 코드가 이렇게 그 비율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날개 길이가 10m고 코드가 1m다 하면은 aspect ratio는 10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날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타원형 날개 같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요 길이의 제곱 B의 제곱 나누기 날개 면적 S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이퍼 B라고 있는데 이 테이퍼 B는 이 날개의 중앙 지점에서의 시위 길이와 이 팁 지점에서의 끝부분에서의 시위 길이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행기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한한 길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날개 끝에 와류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항공기가 양력을 발생하면은 날개의 아랫면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이제 높은 고압이 되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압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고압과 저압이 이 날개의 끝 부분에서는 이 공기가 위로 이렇게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날개 끝 와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wingtip vortex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비행기를 이제 뒤쪽에서 본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wingtip vortex가 이렇게 비행기가 앞으로 쭉 지나감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날개 끝 와류 때문에 이 압력에 이제 손실이 있게 돼서 이제 리프트가 약간 이제 손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 가로 세로비, aspect ratio가 이제 긴 날개일수록 손실이 작고 이제 짧은 날개일수록 그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 세로비의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글라이더 타입의 비행기로 이 에스펙트 레이셔가 큰 그러한 가로 세로비가 큰 비행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아래의 그림은 전투기의 사진이 되겠죠. 이것은 에스펙트 레이셔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한 비행기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받음각에 따라서
이 양력 횟수 또는 양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게 이제 고받음각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알파가 변할 때, 받음각이 변할 때의 이 양력이 변하는 그 기울기가 이제 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가 크게 형성이 되는데 이 저받음각에서는 이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덜 가파른 밋밋한 그러한 기울기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윙팁 볼텍스라고 하는 것은 양력의 이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을 이제 좀 막는 그러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윙렛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윙렛은 항공기의 이제 날개의 끝부분에 이렇게 어떤 수직 방향으로의 판을 이렇게 세운 그러한 것들을 윙렛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윙렛이 윙팁 볼텍스를 이제 막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의 효율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